네, 최인현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인데요. 예, 김연아 시사평론가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지금 오고 있겠죠. 노영희 변호사 오셨고요. 그리고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물론 뭐 겉옷으로 어떤 아주머니 노인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재난 피해를 당하신 분 같기도 한데 할아버지 아니었어요? 네,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예요? 네, 여성이 아닌데. 네. 왜 여성으로 보이지? 나는 아, 여성으로 보여요? 저 화면이? 나는 여성인 줄 알았네. 하긴 뭐 몸이 좀 약간 머리 예. 짧은 여성으로도 보이네. 네, 여성으로 네. 여성으로 봤는데 우린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세요? 네,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여하튼 근데 저거는 아니 그렇다 치고 일단 뭐 신변 보호나 이 경호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저게 말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올 때 이미 뭔가 느낌이 했는데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없었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민이 있는 현장이니까 이 주민들이 다가오는 거를 막 아주 철벽 방어하거나 못 오게 하기는 조금 생각이 안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좀 성별이 애매하긴 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할아버지 아프면 공감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렇죠. 뭐. 네. 예. 뭐 정치인들은 뭐 본인한테 좀 불리한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예. 저게 이제 지금 겉옷 같은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작년 1월 초에 그 참사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렇죠. 또 그 뒤에 이제 수습 과정에서 황당함도 많이 이제 봤었고요. 이영수라고 민주당의 그 청도 영덕 지역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영양에 이제 그 참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화재 진압, 화마 진압에 이제 다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고 한 상태에서 와주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예. 그래서 예정에 없이 그 군수님하고도 간담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본인들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마지막 적십자 분들을 격려하러 이렇게 이동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희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진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화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이렇게 답지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지역 분들의 어떤 민심 같은 게 흉흉해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보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불이 이게 뭐 기후 변화 뭐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특히 바람 뭐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게 나면 민심이 흉흉하다고 그 민심을 일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따져야 할 곳은 사실은 하늘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하듯이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여당 뭐 했냐.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정부건 간에 저는 좀 약간 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나는 게 예, 무슨 자연재해의 뭐랄까요 그 비중이 그게 원인의 비중이 뭐 한 90%가 자연재해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사후 대처가 정부가 실수가 많았다. 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 정부가 뭐 국민의힘 정부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나머지 90%의 어떤 자연재해까지 어떤 대통령을 욕한다거나 집권 여당 대표를 욕한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야당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 왕조 시대 임금들도 비만 완화도 다 자기 탓인 양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노무현 예.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비 와도 내 탓, 비 안 와도 네네. 내 탓 이랬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승전 이재명만 이제 뒷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격으로 오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을 보면 완벽히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권한은 안 주고 뒷다리만 잡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핑계는 오로지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엊그제 무죄 이후에는 더 황당한 주장들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그 개념에 대해서는 똑똑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책임성이나 윤석열 내란 우르머리 정상적으로 직무 정지되기 전에도 이런 책임성을 인정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현장 방문도 거의 한 적도 없어요. 가면 내가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죠. 그 강요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 화마 아마 정상적으로 이 정부가 직무정지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과연 막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 와중에도 남 탓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전이가 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국민들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정의 정치나 혐오의 정치나 미움의 정치를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있다. 아니 너무 온건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의 그 원내대표의 그 태세 전환이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빠르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죠. 항상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유불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공당의 여당, 특히 여당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눈에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건강한 보수라면 건전한 보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 신영환 교수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다 건전한 보수야.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너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정말 정치 그래도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아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제 이제 바로 그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안동 이 참사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애도의 말씀과 걱정하는 걸 하고 이제 바로 행보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나오는 이제 각종 그 국민의힘 또는 극우들의 그 논조 이런 것들을 보면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빈집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들도 마음속에는 조기 대선 이런 것들로 다 가 있으면서 먼저 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외적 행보는 못 한다. 지금 오로지 누구 눈치 봐요? 한남동 눈치. 이것 때문에 외적 행보를 못 한다. 외적 행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동 가서 격려 위로하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화마를 진압하는 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오늘 현충원의 서해 그 천안함 용사들 그 애도하고 이런 것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남동 눈치 보면서 못 하다 보니 지금 마치 이제 이미 어떤 집권당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와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역시나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뒷다리로 빈집털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행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황당한 그런 논평과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급한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함께 한 하늘 아래 민주주의, 그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체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 가치 철학도 없는 사람들을 개미들처럼 일렬로 세워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최근의 언행들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사리분별 못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치나 언론이나 교육이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어디 이 스픽스 댓글은 아니고 어디 댓글에서 아주 뭐랄까요 아주 상투적이면서도 아 그렇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극우화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 TV였어요. 제 TV에 공산당 선택할래? 그럼 독재 선택할래? 뭐가 더 나아? 요 뉘앙스는 독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 선택할래? 독재 선택할래? 근데 이 말의 또 전제는 민주당은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의 생각은 그거는 민주당은 공산당이고 국민의힘은 독재라는 거네. 독재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박정희 시절의 독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재는 우리가 아이고. 괜찮잖아 아이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너무 분. 위험하다. 이해해요. 그래서 니들 그러면 공산당 선택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 촛불 집회나 이런 데 가서도 외치는 분들이 공산당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쪽 안국역 쪽에 이제 헌법재판소 계신 분들이 이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의 그 불안감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실체가 없어.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없거든. 네. 그치. 그렇죠. 공산당이 전멸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역사 공부 그리고 사회 공부 이런 거가 부재한 게 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보수의 가치, 철학, 근본적 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제가 지금의 현상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2017, 2018에 그들이 극우주의로 각오할 때 만약에 기초적인 가치, 철학, 재정립에 대한 건전한 보수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지금 아주 기초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도 안 된 정립이 안 거예요. 있어요. 예, 네. 출발선이 이미 무너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구성 원리, 사회 계약, 진정한 국민적 저항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프로파간다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들이. 그러니까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 길을 왜 흔드는지 본인들도 몰라, 얘기해봐도 잘 몰라요. 몰라. 예, 이렇게 이제 변질된 이게 같은 그 하늘 아래서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면서 잘 끌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가 막막할 정도로 깝깝해. 아니 저는 이 말이 딱 동감하는 게 네. 제가 사실 저희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였어요. 좋은 데 나오셨네. 아니 좋은 데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특수 목수부가 있었어? 네, 제가 이제 초창기였는데 일기요. 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때 이과였어요. 그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과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대학교 들어오고 내가 너무 무식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를 깨달은 게 우리 학교에서는 나는 사실은 내가 그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세계사 공부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사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예. 우리 학교 애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 남동생도 우리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그 공부하는 거 스타일이나 무슨 이 커리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거를 꼭 배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안 배웠지? 왜 그때는 그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잘 나오는 그 공부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사회 뭐 평론하고 떠들고 변호사하고 있지만은 우리 변호사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저는 국사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무식하고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새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는 솔직히 지금 현재 20, 30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공부를 했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무식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2017년 3월 달에 이제 박근혜 탄핵을 당하면서 예.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1층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정말 손톱으로 흙바닥을 긁으면서 껍질을 벗기면서 쓸개를 씹으면서 과연 우리가 왜 탄핵 지경까지 왔는가? 무엇이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최소한 백서라도 그 당시에 내면서 그렇죠. 절절하게 근본적인 문제점, 잘잘못,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건 그 다음 버전이고 자기들이 무엇이 결여돼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백서라도 내면서 그게 후대들한테 남게 만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친위 쿠데타 잘못됐다. 그런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황당한 현상들이 안 나타났을 것인데 그런 출발이 없이 가치 철학이 없이 전부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의 정점은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자리죠.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만 휘둘렸고 그러다 보니 대주주가 없는 거예요. 가치 철학이 스며든 대주주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의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현재 정신적, 가치적, 철학적 베이스의 대주주는 없다. 지역적인 것만 남죠.
그러니 그때 자기 재선 삼선 위해서 잘 보일 지역적 베이스에 가서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만 남게 됐고 그게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왜? 양날개 한쪽이 균형은커녕 부러져 버렸습니다. 예. 이걸 본드로 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걸 다시 재구축해서 같이 끌어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할까 참 걱정입니다. 예. 지금 아까 들어왔는데 계속 듣고 있었던 김민하 평론가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독재. 공산당을 제가 싫어하거든요. 왜 공산당을 싫어하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여서 싫어하는 겁니다. 독재여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정이라고 정치학에 나와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민주정의 반대말은 왕정이나 독재정입니다. 예? 공산주의를 제가 싫어하는 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여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개념 정리부터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30-40%의 국민들하고는 단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탄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 저희가 이렇게 숨막히게 어떤 지금 이 대표님 뭐 2심 무죄 이런 그거에 따른 어떤 극우들의 갈등 또 헌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가치 철학부터 많이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양식과 풍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나가는 게 이런 방송들 뭐 이미 이제 유튜브가 사회적 공기 역할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바로 공화정이 무너지면서 바로 저 왕정이 무너지면서 공화정이 올 줄 알고 만세를 불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독재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친위 쿠데타가 무너지면서 바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필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93년 소위 마리 앙뚜아네트 뭐 빵이 없으면 뭐를 먹지 케이크를 먹지 등등등 기요틴에 단두대에 처단되고도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발장 노래 다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 그러면서 1794년도 그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로 본인도 처단을 당하고도 그 뒤에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코뱅당이니 뭐니 하면서 좌우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변질된 게 있죠. 좌하면 나쁜 쪽, 굉장히 나쁜 쪽으로 공산당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그런데 거꾸로 말을 바꿔서 진보, 보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수구화돼 있고 진보는 좋은 쪽이고 프로그레시브한 거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똑같이 써버리잖아요. 좌우, 진보, 보수. 그렇지. 이퀄 개념으로.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출발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조금만 한숨 돌리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아주 민주주의 이 기초적인 이런 부분부터 다시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뭐 사상 얘기도 하고 뭐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학교 교육에서든지 아니면 정치 현장에서든지 전혀 논쟁의 이제 주제도 아니고 뭐 깊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 지속되어 온 거를 이제 뭐가 채웠냐면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잘 먹히는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논리가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까 처음에 논의하신 주제와 연결도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발생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이제 접근하기 쉬운 주제가 그래서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다 해먹는 얘기다. 이게 제일 쉽게 먹히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된 어떤 뭐 각자의 어떤 그런 가치와 노선의 어떤 다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이 각자 해먹는 얘기다. 이게 제일 이제 설득하기도 쉽고 그걸로 이제 남을 모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이재민인데 내가 집이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됐는데 정치인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정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러한 생각,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그 정치인을 봤다면
정치인이 와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뭐 방법을 찾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뭔가 이제 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여야 모두 도와주려고 온 네,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뭐 여의도 정치도 그렇고 맨 이제 그런 얘기만 하니까 무슨 뭐 노선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해먹는 얘기만 하니까 아이가 사진 찍으러 왔다. 또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하러 왔다.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왔냐 화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강화해온 정치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정치 세력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이제 이런 정당이 그 자기 기반이 되는 정치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여기 영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 가서 이 민주당과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은 뭐 공산당이고 빨갱이고 믿을 수가 없는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사탕 발림이나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탕 발림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 나라를 북한에 팔아 넘기는 것이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그 틀로만 이제 보는 게 여기서 연결고리가 생기고 요렇게 이제 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자기가 이 보수 정당이 자기들이 믿는 노선이나 가치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이나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도 대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대혼란이냐? 자기들이 믿는 노선이나 가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은 안 돼. 민주당을 반대한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되는 정당이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캠페인을 해왔는데 그 캠페인의 정점에 다다랐던 게 사실은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거였거든요. 이재명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집권만은 막자. 지금 동네방네 지금 현수막 달아놓은 거 보세요. 내전 선동하는 이재명 물러나라. 내란. 예. 근데 내란. 내전 선동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지금은 또 내전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란 선동을 이제 자기들이 예. 내란하고 연결되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내전으로 내란 선동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그럼 내전 선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 선동하는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최상목 몸조심해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조심하십시오. 이걸 달아놨어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왔는데 항소심 무죄 딱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혼란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한 친한계까지 지금 이거 탄핵은 좀 미뤄야 되지 않아? 이게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게 이재명은 범죄다 하나에 기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자기들의 가치와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도 지금 뭐 탄핵을 좀 미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친한계가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빨리 탄핵하고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다가 예. 지금 대선 그 주자들끼리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오세훈계하고 한동훈계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대요. 예. 이거 뭐 그냥 들은 얘기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근데 이제 한동훈계에서는 아니 오세훈은 저렇게 그 법적인 리스크가 사실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서가지고 책도 뭐 책은 자기네도 예, 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나서서 큰 소리도 치고 자기네가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 기본적인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이걸 하는 거냐 마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점점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탄핵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의 비상경 관련된 내용이 좀 바뀌면서 자기네들의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막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부 비토 세력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자기네는 기본 세력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빨리 정리가 됐으면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했고 윤석열이 잘못했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배신자 됐지. 우리는 민주당이나 중도나 진보나 이런 쪽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쪽의 전통 지지자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지. 우리는 욕만 먹고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를 너무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측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박터지게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막 극렬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예. 우리도 할 수 없다. 우리 쪽 지지자들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이 실제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실제 기대했던 그 지지층이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겉으로는 다 지금 조기 대선을 속마음에 두고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시계는 사실은 당권에 있는 거죠. 이미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를 이번 다 판은 알고 끝났다.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당권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파가 갈라지는 거죠.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지금 최고 지도부 한남동에서 냉대받고 있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 한 30분 딱 차담
그렇게 밥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데 차담했다는 건 벌써 그 자체가 이제 냉대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25분 이상 혼자 얘기를 했다? 이미 이제 엄청난 냉대죠. 그러면 쌍권들도 이미 한남동하고 같이 맞추어서는 당권도 쉽지 않다. 그러면 한남동은 예를 들어 한남동 쪽에서는 한다 그러면 뭐 윤상현 씨든 다른 사람을 하겠죠.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벌써 분파가 일어났고 분화가 일어납니다. 한동훈 지금 조기 대선 가도 본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안 나오면 몰라도 나온다면 그 정도를 알죠. 근데 그 뒤에 당권을 가져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및 어게인 2017, 2018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그 뒤에 당권의 흐름을 누가 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황당하다 생각했지만 그 황교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씨도 2020년 이후로 당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나쁜 쪽을 통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 배경에 계속해서 분파되고 분화되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 사실은 이게 이 헌재 판결 늘어지는 것과도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수상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상한 흐름이라는 건 제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한동훈 쪽의 입장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웃기는 흐름입니다. 수상하다기보다는 웃기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제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양상훈 씨라는 사람이 글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상한 걸 썼죠. 네, 그 글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빈집털이가 이제 나오는 글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공략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들 탄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실상의 중도 공략을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빈집털이 같다 이런 건데 그 글의 핵심은 끝에 있죠.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거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의 빈집털이는 멈춰질 것이다. 대신에 윤석열 이재명의 무한 정쟁 소용돌이가 계속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희망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 나쁜 거겠지. 그런데 하여튼 윤석열 이재명의 무한 정쟁 소용돌이가 계속 될 것이야. 이렇게 쓴 다음에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게 뭐 원래 대선 구도가 뜨면서 또 이재명의 빈집털이가 중단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국민의힘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왜? 대선 경선도 못 치를 상황이 될 것이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박살이 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의 빈집털이는 앞으로도 쭉 갈 것이다. 상당히 심각하다. 글이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 글에서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암시하는 거는 그 글을 읽은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게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끝나는 거다.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얘긴데 그럼 차라리 탄핵을 뭐 이게 뭐 기각은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손을 쓸 수 없다 하더라도 탄핵이 어쨌든 간에 안 되거나 계속 미뤄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뭐 원래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신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인 거고 근데 그런 글을 지금 원래도 뭐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들이야. 그런 글을 보고서는 정신을 새롭게 뭐 이 다진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원래는 탄핵이 되는 게 좋은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아 그래 뭐 탄핵이 안 돼야 되겠어라고 다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친한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조선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갑자기 이런 글을 써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치르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다른 거 위증교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재판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하면 지금 이 탄핵이 되면 안 된다. 탄핵은 더 시간을 두고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되면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탄핵이 되는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친한 게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기류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거를 기류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좀 의심을 한 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혹시 이런 헌법재판소 외부의 이런 흐름이나 기류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이게 뭐 확증이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저는 뭐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게 더 안 좋은 영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또 경각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 5대3 지금 SBS 임창종 기자가 쓴 것도 5대3 대드락 이게 지금 양상훈 과거에 주필이었죠. 양상훈 네. 양상훈 기자. 그 다음에 박정훈 TV조선 앵커 출신이 탄핵 지금 되면 안 된다. 양상훈도 야 너희들 탄핵 지금 되면 국힘은 나락으로 떨어져. 박정훈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실 임찬종도 검찰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아유 임찬종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기지였죠. 네. 뭐 결과적으로 일조한 그런 검찰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5대3 데드락을 어디서 취재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헌재 상황을 너 확인해서 썼어라고 하면 아니 제 그냥 주장이에요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게 확인은 못해. 그러나 이거를 SBS가 띄워주고 막 퍼져지잖아요. 그럼 정치적 효과는 니들도 지금 약간 쫄리지? 쫄리니까 여기서 대충 타협하면 안 되겠냐? 네. 결정 안 하고 이런 어떤 메시지나 암시를 정치적으로 주면서 야 그냥 한 말 물러서 그냥 대충 그냥 윤석열 복귀 안 시킬 테니까 이 상황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한 2, 3년 가보자.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네.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꼼수에 지금 다 언론이 이용 당하고 있거나 스스로 나 이용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법리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인 것처럼 막 돌아다닌다는 게 사실 그렇지.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정치 철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은 돼야 된다. 이게 원래 맞는 기조였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약에 기각하였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각해야 된다.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들은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태도를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 데만 오로지 신경을 쓰고 있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하내동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막 언론을 호도하고 막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로 언론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 네. 지금 임찬종이 제일 나쁜 게 임찬종 우리 학교 후배니까 내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임찬종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네. 처음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네. 법조 기자 출신으로 엄청난 빨대를 그 두 명이 그랬지. 엄청난 빨대의 원천이었어요. 그랬지. 예, 그게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초창기 때 그 태도와 지금의 기자로서의 태도는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기득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되게 이렇게 고심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쓰는 것처럼 사실은 글을 써요.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SBS가 또 그걸 또 일부러 포장해줘. 일부러 띄워줘. 아니 그걸 포장해줘. 띄워줘. SBS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왔어. SBS가 지금 사장이 바뀌었거든. 아. 지난번에 바뀌면서 또 완전 기조가 또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두 명의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빨대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이 위치를 10분, 20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임찬종이 어제부터 그 보도했던 5대3 거에 되더라. 실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 아무도 네. 확인할 근거가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근거 그 없어. 보도를 없죠. 보면 네. 이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이려면 네.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스가 있어야 그냥 되는데 지가 소설 쓰는 거야. 보도를 네. 보면은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는데 지금 선고가 안 나고 있으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원래 요런 류의 뭐 가능성을 따지고 요런 거는 기자 칼럼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기자 칼럼이 SBS의 경우에는 취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기자 칼럼성의 글이거든요. 길게 쓰는 거. 근데 뉴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이 기자가 원래 올렸어요. 취재 파일을 원래 올려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뭐 칼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칼럼으로 뭐 쓸 수 있다. 그렇지. 자기 생각이라고 네. 자기 생각이니까 주장이면 쓸 수 있는 자기 거예요. 생각과 네. 전망이니까 쓸 수 그렇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놀란 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시 뉴스입니까? 9시 뉴스, 8시 뉴스잖아요. SBS는 8시 뉴스죠. 8시 네. 뉴스에 이제 그 전에 기사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며칠 날 가능성이 있고 며칠 날 또 가능성이 있고 일반 선고를 언제 또 한 번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며칠 날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뭐 5대3 구도여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걸친 다음에 요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불러갖고 더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대3 얘기로 쭉 푸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소스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게 요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맥락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계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쓴 거, 제가 경각심을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가 다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극우 지지층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이기고 있다. 네. 윤석열 월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믿는 요 지지층한테 결집의 모티브를 주면서 뭐에 대한 대항 논리입니까?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대한 대항 논리거든요. 요 세계를 만들어가는 요건데 그거에 대한 역할을 지금 공중파가 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요게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이 논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제가 지금 생긴다는 겁니다. 좀 좀 오로지 전에- 하나만 보면 돼요. 네네.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이 모든 상황은 오로지 반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 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몽땅 다 파생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야. 그게 옳은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담론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실이냐 여러 곳에서 막 동지다발적으로 뿌려대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는 그래 저게 대세인가? 저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런가 보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요. 네. 최 기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의 오만함, 레거시 미디어들의 오만함.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그렇죠. 왔다라고 바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만함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판에 중요 변수가 그저께 생긴 거죠. 그러면 흐름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판을 때려 엎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소위 이 상수 아닌 변수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F 가로치고 X를 자꾸 이제 갖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툭툭 한번 옆구리 그렇지. 찔러 보고 네. 하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때 이제 판을 때려 뽑으려고 하는데 자 그럼 임찬종 기자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휴민트에 의한 정보를 많이 얻어본 거잖아요. 다 제로라고 치고요. 5대3 맞다 쳐보자고요.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럼 3명이 어떤 목적하에서 똘똘 뭉쳐서 기각이든 각하든 사실은 이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기각을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각하. 그래서 서명 받은 것도 82명 다 각하로 받았다가 이재명 2심 무죄 딱 나오면서 기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논거가 제로예요. 심지어 율사 출신의 그 법률비서관까지 한 주진우 의원도 보면 내용을 보면 기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논거는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논거가 없어요. 그냥 기각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5대3이라 치고 정무적, 정치적, 사법 재판기구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최후 보루지만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기구잖아요. 기구 그렇죠.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장 잘하는 건 대법원은 법익 형량이고요. 법의 저울질을 하는 것이고 헌재는 정확히 말하면 이익 형량이겠죠.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가느냐. 그럼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들의 일종의 보수 법조 카르텔이라 치고요. 보수 사법 카르텔이라 치고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계속 똘똘 뭉칠 이유, 그런 이익은 뭐냐라고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룹, 그들의 카테고리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음덕을 입었다, 임명당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호는 아마 이재명 대표 그 2심 무죄까지 끌어줬으면 그 정도 보호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 주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 계속 끝까지 버티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2심 무죄 이후에 플랜 B가 나와야 되잖아요. 플랜 B의 정점은 누구다? 윤과 김이죠. 아직 플랜 B가 뭐가 되는지 명확하게 안 보여져요. 안개 속이에요. 이들이 플랜 B가 명확하게 나와서
최종 골인 지점 피니시 라인에 뭐가 딱 보였을 때 내 이익과 이 집단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게 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텐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온 다 했겠다. 끝까지 자기들이 5대3으로 있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그 5대3 정보를 다 제거하고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다. 5대3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면서 네, 5대3으로 있을 이유가 전혀 육- 없어. 6대2, 7대1 얘기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솔직히 어떻게 판단할 무시해버려도 것인가 사실은 되는 이렇게 거야.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플랜 B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헌재 이 직무유기를 우리가 엄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5대3이고 4대4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이제는 그런 그 밖으로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 많은 지금 그들이 깽가리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많이 내서 쫄았다. 헌재 재판관들도 그래서 쫄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재판관 입장으로 돌아가서요. 그 극우들이 움직이고 깽가리치고 성족이 이스라엘기 들고 압박하는 것과 만약에 유사시에 온 국민이 헌법적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무게감, 위협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있잖아요. 수가 비교가 안 돼. 숫자가 예, 숫자가 비교가 안 되고요. 나오신 분들도 저쪽 분들은 대부분은 다 어르신들이고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라고 이성적인 시민들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 양식이 너무 너무 이상하죠. 거칠어.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이게 한 정치 집단, 그것도 메이저 집단 아닙니까? 국민의힘 정도면. 국민의힘의 이익이나 또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직무가 정지된 그 윤석열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 반듯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반듯한 행동이나 뭐나 이게 거의 그냥 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데 반대로 이쪽에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은 그 일본 말로 치면 입성도 왜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게 사회 주류가 이게 사실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주류 세력이 바뀌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비이성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사실. 세력을 네.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아직도 집권 여당이고 주류 세력이라고 여기면 예. 그런 세력이 주장하는 또는 만들어 놓은 이러한 대안적 세계로부터 좀 선을 긋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주 제가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대안적 세계관을 와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곽 뭐라고 하는 의원이 네. 막 얘기를 합니다. 곽 뭐요? 곽규택이라는 곽규택? 분이 막 얘기를 해요. 검사 출신 네. 이분도 뭐 지금 의원. 말씀하셨듯이 뭐 대단한 법조인 출신인데 와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합니다.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 뭐 5대3 구도에서 그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뭐 결국은 기각이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 이 민주당 등의 이러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테니까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도주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주설. 튄다. 4월 18일에 튄다. 예, 그냥 퇴임한다. 무책임하게 튄다. 예, 마지막 결정 내리지 않고 도망간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부터 그거 유튜브에서 막 하던 얘기거든요. 예? 이 욕먹을까봐 도망갈 것이다. 두 명이 퇴임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뭐 바보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 극우 시위대의 준동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헌정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는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내던진다는 거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4월 18일까지 결정 안 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헌법재판관 스스로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떠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정을.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5대3설 이런 거는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봐도 그렇고 각하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변론을 진행하면 안 되죠. 그렇지. 쟁점을 다섯 개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각하를 그렇지. 얘기할 것이면. 네. 근데 쟁점을 5개를 정리한 다음에 변론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5개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피청구인도 받아들였고. 그렇죠. 설명하는 변론을 진행한 것이고 이 5개 중에 각각의 5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걸 다루자 말자 또는 이거는 뭐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뭐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뭐 이게 좀 그렇지 않냐 등등의 논의는 할 수 있어도 5개 중에 하나라도 헌법 위반이 되면은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각의 가능성도 없어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얘기들을 극우 시위대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100% 국민의힘 의원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과 없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력 전체가 이제는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고 이미 전락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건데요. 사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내용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심우정 거의 100% 예. 드셨더만요. 예. 근데 그 예. 딸이 뭐 기본적으로 뭐 국내 외교안을 특혜 채용했나 이것도 황당무계했는데 나는 심우정이 투자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투자했는데 12월 말 기준. 더 놀란 거는 네.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최상목이가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최전선에 있는 경제부총리였는데 미국 국제사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를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 11월 팔으라고 말에. 한 번에 팔았다가 다시 샀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율 강달러 시대에 맞는 이득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환율 방어는 안 해주고 지금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자기는 이득 보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이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네. 그 인간이 네. 나는 이런 걸 보고 왜 그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지 아무 생각 안 나는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본인 그거 주장하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최상목하고 자기가 사는 거라면 비교해봐요. 최상목이는 경제 관료로서 얼마나 승승장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한덕수 돈 버는 거 보세요. 아니 나는 그런 걸 보면 신고액이 44억 6천만 원이면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지만 뭐 대충 뭐 한 100억 가까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고액은 다 공시가고 뭐 공시가로. 예, 그런 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상목, 한덕수 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의무다까지 얘기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둘 다 똑같이 했죠. 국민들에게는 승복해라라든지 뭐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기시감이 아주 딱 뭐가 있냐면 지금 뭐 곽규택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또 극우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딱 지금 무죄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직권으로 이제 그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 무슨 파기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죠. 파기 자판이라는 걸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일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막 떠들고 있죠. 그렇죠. 자 보면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저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7분이 임명된 분들이 아직도 대법관으로 계신데 그들의 전제는 모든 예를 들어서 대법관들이 다 자기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딱 그 한 손에 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오만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황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5명, 3명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뭐 그 3명이 반대를 해서 문영배 뭐 임선 2분이 어찌하지 못해서 그냥 나갈 거다. 그 전제는 자기들이 딱 그 장악한 속에서 나머지가 안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죠. 대자보죠 그러네, 완전히. 그러네. 예. 이 논리.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도 정말 불안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희망으로 돌리고 예. 이렇게 많은 찌라시를 생성해 내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5대 3이라면 그냥 자폭하고 망합시다. 네. 예, 저는 저 문영배 재판관님한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5대 3이고 본인이 5 쪽에 속해 있는데 3이 진짜 본인 논리로 설득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쓰신다면 다 소수 의견 밝히시고 그리고 그냥 작성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면 되잖아요. 뭐 헌재를 해체하든지
뭐 투표를 다시 하든지 뭐 우리는 평화적으로 법적으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당신들의 소임과 책무는 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명이 내가 진짜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재판만 30년 한 판사 출신인데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우리 신영하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이 헌법재판소건 대법원이건 대법관들은 뒤에다가 자기 명함에 저스티스라고 적어놔요. 대법관이 정의예요. 영어로 저스티스는 정의고 대법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함이에요. 지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명함 자체가 저스티스야.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숙고했어요. 그 정의들이. 8명의 정의들이. 그럼 본인들 의견 밝혀. 그리고 국민들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힐게. 그럼 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밝히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적법하게 우리는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이 다들 불안해하시니까 겁나지 않아. 우리는 5대3도 겁나지 않아. 네. 밝혀. 이름만 적어. 이름만 적으라고. 이름 적으라고요.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너무 많이들 불안해하시니까 오늘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밭글이 아주 폭주입니다. 소위 찌라시가 그쵸. 이제 폭주인데 어떤 밖으로 오전에만 한 6가지를 봤는데 오늘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5대3이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민주시민 입장에서 불안하고 안 좋은 이제 밭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오늘 어떤 연유인지 오늘 오전에 대부분의 밭글이 민주시민들께 좋은 쪽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어제부터 가지만 나온 말씀드리면 거예요. 네. 그렇죠. 어제 오후쯤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쪽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 7대 0으로 이미 돼 있고 한 분이 입장 표명 안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문영배 재판관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 끌다가 마지막 옷 벗기 전에 막 하고 나가려고 안 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코미디. 예. 대부분 돌아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영식 재판관도 돌아섰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소위 5대3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그 소위 이제 이유서를 쓰기 예. 위해서 시간을 달라 해서 끌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밭글이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연유인지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확 대부분은 그들이 생성해내는 것 같은 밭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분명히 뭔가 또 기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 빅벨님이 거의 다 시간이 끝나가는데 최 기자 국회가 할 수 있는 플랜 A, B, C를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하 평론가님, 저 A, B, C, D, E, F, Z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잘 말하려고 안 하는 이유는 코끼리를 생각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계략에 빠집니다. 아까 임찬종 기자가 본인이 그걸 의도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트랩에 덫에 빠지게 하려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도는 모르지. 본인의 양심의 자유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A는 뭐고요, Z는 뭐예요.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4월 4일에 될 겁니다. 그게 상식이고 당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밭글 나오고 무슨 찌라시 나오고 그다음에 SBS라는 언론사까지 이런 거를 하는데 아니 딱 그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죠? 곽 사령관이. 곽종근. 네, 네. 곽정근이. 진짜 네가 지시 안 했어?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진짜 당신이 지시 안 했어요? 예? 라고 따져 묻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지 뭘.
네, 그리고 어쨌든 믿어야 돼요. 음. 정의를 믿어야 되고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이제 현재 네. 선거 지원 관련해 가지고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에 그러니까 임명해서 이제 제외되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를 막는 게 하나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퇴임을 좀 연기시키는 거. 이게 6개월 정도 연기시키는 거. 제대로 된 사람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런 법안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3월 28일 날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있어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플랜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아니다. 있어. 많이 있다. 예, 그건 근데 잠깐 그 말씀드려요. 중에 잘못하면 이들이 원하는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야. 북에 뭐를 보내서 외환까지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비상책이라서 어떤 화난다고 그렇지. 어떤 감정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경비겸 비상겸까지는 아니어도 경비겸류에 그에 근사치되는 거를 늘 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 이성적으로 뭐 민주당 180분이 넘는 의원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 사회적 신뢰를 갖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설정하는 D-Day가 있습니다. 그 D-Day를 보고 믿고 차분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시간 다 됐는데. 김민하 평론가님. 김현 평론가.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예. 계속 듣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예. 찌라시 뭐 밭글 이런 그렇죠. 거는 제가 여기서 떠들면서도 3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예.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보내면은 내일쯤 되면 다시 저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게 그렇지. 중요한 거 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밭글 이런 거에 너무 예.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되고 그렇지. 말씀하셨듯이 혹시 뭐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언론에도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다 등은 언론에도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 보도가 됩니다 지금 예. 보도가 되고 근데 그걸 강조하면 안 돼. 예, 그게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되면 이러쿵 저러쿵 뭐 국민의힘 쪽의 반응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18일 전에 결론 내지 않으면 그렇죠.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드리는 그 겁니다. 주장만 계속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당위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그게 가장 근접해 있어요. 예. 그리고 신념을 갖고 계속 만약에 가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네. 그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저항권입니다. 그렇죠. 전광훈이 얘기하는 게 저항권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걸 헌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도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 뭐 거기서 거기죠. 예, 현금 혜택만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삼, 예.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보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 기다렸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입니다. 예,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3월에는 순백 1+1 산삼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10병을 더 드립니다.
예,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네이버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예,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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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